55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총균세. 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꾼 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출판일 2023년 5월 1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문명의 생성과 번영의 수수께끼를 알아보자. 책 소개. 문명의 생성과 번영의 수수께끼를 밝힌 세계적 명저. 마침내 만나는 출간 25년 기념 뉴에디션.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적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 인류 문명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전해온 그의 대표작이자 1998년 퓰리처상 수상작 총균 쇠를 세 번역, 세 편집으로 만난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되었는가? 생물학, 지리학, 인류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통해 장대한 인류사를 풀어내며 오늘날 현대 세계가 불평등한 원인을 종합 규명한 혁신적 저작. 출간 25년 기념 뉴에디션에는 2023년 저자 특별 서문과 서울대 인류학과 박한선 교수의 해제, 새 서문과 후기를 수록해 풍성한 읽을거리를 더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얄리는 그 모든 것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듯 반짝이는 눈빛으로 다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네 백인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개발해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우리 흑인에게는 우리만의 화물이 거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다시 고쳤을 수 있다. 왜 부와 힘이 하필이면 지금처럼 배분되었을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유럽인과 아시아인을 학살하고 예속하고 절멸시킨 쪽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피사로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168명의 스페인 병사를 이끌고 낯선 땅에 들어왔다. 지역 주민들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고, 그러나 두 지도자가 처음 만나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8개월 동안 포로로 붙잡아두고는 그를 풀어준다고 약속하며 역사상 가장 많은 몸값을 뜯어냈다. 길이 6.7m, 폭 5.2m, 높이 2.4m의 방을 가득 채울 정도의 황금을 몸값으로 받아낸 뒤 피사로는 약속을 뒤집고 아타우알파를 처형했다.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비슷하지만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제각각 그 이유가 다르다. 이와 비슷한 말을 전에 들은 것 같은가? 그렇다. 몇 단어만 바꾸면 톨스토이의 위대한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이 된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법칙은 우리 삶에서 결혼 생활 이외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데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성공을 쉽게 단일한 요소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일에서 성공하려면 실패와 관련한 많은 요인을 피해야 한다. 안나 카레니나 법칙은 인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동물의 가축화를 요약해서 잘 설명해준다. 농업의 시작이 왜 군중 감염병의 진화를 자극했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한 가지 이유는 농업이 수렵 채집보다 평균적으로 10배에서 100배에 해당하는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발생은 더 큰 기회였다. 건강한 농경민이 농촌에서 도시로 끊임없이 유입되며 군중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도시 거주민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세계 무역로의 개척도 세균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였다. 따라서 로마 시대에는 유럽인과 아시아인, 북아프리카인이 뒤섞인 그곳이 세균들에게 거대한 번식지가 되었다. 중국은 동서로 흐르는 긴 강들 북쪽에는 황허강, 남쪽에는 양쯔강이 있어 해안 지역과 내륙 사이의 작물과 과학기술의 확산이 용이했다. 게다가 동서로 널찍하게 뻗은 지형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두 강이 운하로 연결됨으로써 남북 간의 교환도 쉬웠다. 이 모든 지리적 요인 덕분에 중국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일찌감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반면 서유럽의 경우에는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형의 높낮이가 천차만별이고 유럽 전체를 관통하는 강도 없어 오늘날까지도 문화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게 쉽지 않다. 일본 문화는 1만 년 동안 지속된 조몬 시대보다 700년의 야요이 시대에 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규슈는 한국보다 따뜻한 데다 습지가 많아 쌀농사를 짓기에 유리하다. 한국 농경민에게는 천국처럼 보였을 것이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야요이 시대에 수백만 명의 이주자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왔고 그리하여 한국 유전자가 조몬인에게 강력하게 침투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현대 일본인은 지난 2000년 동안 조문 문화를 바꿔가며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킨 한국인 이주자들의 후손이다. 인류 역사에 대한 혁신적 통찰을 담은 세계적 명저 총균 쇠가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 책은 문화인류학에서 역사, 과학, 미래 전망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대한 지성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대표작이다.
역사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고 문명의 생성과 번영을 조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1998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되었는가?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아니라 유라시아인이 세계의 부와 힘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총, 균, 새는 생물학, 지리학, 인류학, 역사학, 언어학 등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통해 장대한 인류사를 풀어내며 오늘날 현대 세계가 불평등한 원인을 종합 규명한다. 출간 즉시 언론과 학계를 뒤흔든 이 책은 지금까지 43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판매된 글로벌 베스트셀러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워싱턴 포스트로 전 세계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최장기 1위, 국립중앙도서관 대출 상위 10위,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 20종 등으로 유명하다. 퓰리처상뿐만 아니라 영국 과학출판상, 일본 코스모스상, 미국 캘리포니아 도서상 등을 수상했다. 인류가 마주한 위기와 기회를 새롭게 통찰한 압도적 서사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사회적 쟁점을 명쾌하게 해설하는 과학자로서 문명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재현이 필요할 때마다 늘 호명되는 석학이다. 이렇듯 세계적인 문화인 유학자이자 문명연구가로 손꼽히는 그가 처음부터 인류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었다. 생리학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1964년 유기니에서 조류를 관찰하며 진화생물학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지리학, 생물지리학, 생태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환경사, 문화인류학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인간 사회에 내재한 중대한 의문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는 현 세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 지리와 역사가 복합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동시에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나이 50세의 이력 전환을 시도하고 책을 썼습니다. 총, 균, 세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원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동아시아까지 제레드 다이아몬드 특유의 탁월한 비교 연구, 실험실과 현장을 오가며 쌓은 통합적 지식은 총, 균, 쇠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그는 인류사의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환경의 차이가 인류 역사와 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날카로운 논증으로 밝혀낸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총, 균, 쇠는 인종이나 민족 간의 타고난 우열이 현 세계의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생물학적 편견을 일소하고 역사에 대한 서구 중심적인 세계관과 인종주의 이론을 탈피한다. 어떤 사회도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문명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가로지르며 나와 우리, 세계에 관한 상식을 뒤바꾼 기념비적 저작이다. 총과 균과 쇠는 어떻게 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꿨는가? 왜 인류 역사는 대륙마다 다르게 전개되었는가? 총, 균, 쇠는 왜 유라시아 대륙에서 먼저 발달했는가?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는 문명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며 모든 인류가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1만 3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문명 발전의 궤적을 좇는다. 저자 소개.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생물학자, 생리학, 생화학자. 1937년 미국 보스턴에서 출생했다. 록스버리 라틴스쿨과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생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대학교 생물물리학 연구실을 거쳐 UCLA 생리학 교수로 재직했다. 1964년 유기니에서 조류를 관찰하며 진화생물학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지리학, 생물지리학, 생태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환경사, 문화인류학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현재 UCLA 지리학과 교수로 있으며 여전히 학생들에게 지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2005년 영국 프로스펙트와 미국 포린 폴리시가 공동 발표한 세계를 이끄는 최고의 지식인 중 9번째 인물로 선정되었다. 전미과학상, 타일러 환경공로상, 영국 과학출판상, 일본 코스모스상, 록펠러 대학교의 루이스 토머스상을 수상했다.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수개 국어를 구사하며 네이처 내추럴 히스토리 디스커버 등 과학 전문지 200편이 넘는 글을 기고했다. 대표 저서로 1998년 퓰리처상을 받은 총, 균, 쇠를 비롯해 제3의 침팬지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나와 세계 대변동 등이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